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토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인데도 마음 한쪽에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계속 걸려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올라줄지 아니면 또 아침에만 기대를 줬다가 밀릴지 답답하실 텐데요. 제 생각부터 숨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아래로 밀리기보다 위쪽으로 힘을 먼저 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맞추는 것과 실제로 돈을 버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장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가장 비싼 자리에서 따라붙을 수도 있고요. 운 좋게 아래에서 샀어도 오전 10시쯤 매물이 쏟아질 때 겁이 나서 가장 아까운 자리에서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찍혔다는 이유로 계속 욕심을 내다가 오후에 그 수익을 전부 반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월요일의 상승을 먼저 예상하지만 보유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건 오전 10시의 흔들림을 어떻게 넘기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월요일 초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 그런데도 오전 10시 무렵에는 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에 강하게 출발했을 때 따라가도 되는 흐름, 10시에 밀려도 기다려 볼 수 있는 흐름, 오후에는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하는 흐름까지 시간 순서대로 나눠볼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방향을 마치고도 매수와 매도 시점을 놓쳐 다시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될 내용도 준비해뒀습니다. 오른다, 내린다는 결론만 듣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중요한 대응 순서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초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말 동안 국내장은 멈춰 있지만 해외 시장과 반도체 관련 뉴스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 사이 생긴 기대가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어요. 금요일장에서 매수를 밀었던 사람도 주말 동안 생각을 바꿔 월요일 시초가에 주문을 넣을 수 있고요. 하락에 베팅했던 자금이 주가가 강하게 출발하는 걸 보고 급하게 되사는 환매수까지 붙으면 처음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장 직후에는 매도가 주도권을 잡기보다 기다렸던 매수가 먼저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시초가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주문이 한꺼번에 섞입니다. 삼성전자를 며칠 이상 가져가려고 사는 돈이 있고요. 주말 사이 나온 재료만 보고 짧게 수익을 내려는 돈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을 따라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물량도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두 같은 매수로 찍히기 때문에 빨간불만 봐서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초가가 높게 뜬다는 사실보다 그 가격에서 누가 계속 사주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기다렸던 주문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평소보다 크게 움직여도 방향을 바로 확정하지 마세요. 주말 동안 사고 싶었던 사람과 팔고 싶었던 사람이 동시에 주문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높게 출발한 뒤 잠깐 밀리더라도 시초가 부근에서 바로 매수 호가가 채워진다면 아래에서 기다린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첫 매물이 나오자마자 매수 호가가 비고 되돌릴 때 거래까지 줄어든다면 초반 주문만으로 가격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 전후의 흔들림을 예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들어온 주문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물량을 들고 갈 사람과 짧게 수익을 챙길 사람이 갈립니다. 초반에 산 단기 자금은 작은 수익에도 매도를 내놓고요. 높은 가격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주가가 올라오면 본전 매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 상승을 만든 매수세가 이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오전 고점을 낮추며 밀릴 수 있어요. 월요일에 한 번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오전 10시에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월요일 상승이 끝난 건 아닙니다. 가간장도 중간에는 반드시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차례 밀린 뒤 앞에서 만들어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올 때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오히려 건강한 눌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그대로 남고
프로그램 누적 매수도 줄지 않는다면 더 좋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아침에 들어온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짧은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10시 전후의 눌림에서 꼭 멈춰야 할 자리를 그대로 깨는 장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계속 팔아요. 프로그램 누적 매수도 빠르게 줄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 대금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거래가 커지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함께 약해진다면 아침 상승을 계속 믿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오전에 빨간불이 얼마나 컸는지보다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월요일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무조건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를 거라는 예상이 맞아도 내가 가장 비싼 순간에 따라가면 계좌는 바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또 오전에 한번 밀렸다는 이유로 겁에 질려 던졌는데 매물을 받아낸 뒤 다시 올라가면 가장 싼 자리에서 주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방향 자체보다 처음 생각을 유지해도 되는 조건이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을 나눠서 보세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매수만으로 만든 상승은 방향이 한 번 꺾일 때 프로그램까지 같이 빠질 수 있어요. 월요일에 가장 좋은 모습은 외국인이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을 함께 사고 오전 10시에 흔들림 뒤에도 현물 매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수만 올리는 돈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로 담는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변 종목도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매수가 SK하이닉스로 가고 장비와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번진다면 시장이 반도체 업종 전체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전에 잠깐 쉬어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이어지면서 자금이 업종 안에 남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지수를 끌어올리고 주변 종목은 전부 약하다면 지수를 받치기 위한 매수일 수 있어요. 월요일 삼성전자의 상승을 믿으려면 내 종목의 빨간불뿐 아니라 주변으로 돈이 퍼지는 모습까지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장이 열리기 전에 세워놓는 큰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장에서는 9시 30분에 좋았던 수급이 10시에는 매도로 돌아설 수 있고요. 오전에 잘 버티던 자리도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 댓글에 제 영상을 보고 들어갔다가 물렸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볍게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방향을 맞췄다고 해도 영상을 보신 뒤 시장의 조건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까지 빠르게 전해드리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기까지 2~3시간의 틈이 생깁니다. 그 사이 주식시장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촬영할 때는 충분히 버틸만 했던 수급이 영상이 올라갈 무렵에는 빠져 있을 수 있고 약했던 흐름이 갑자기 강하게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맞더라도 10시에 매수세가 빠지는 순간을 놓치면 수익을 지키기 어렵고요. 반대로 건강한 눌림을 하락의 시작으로 착각하면 올라가기 직전에 주식을 내놓게 됩니다. 이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영상을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세운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확인하셔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수익 중인 분은 월요일장 초반 빨간불이 크게 들어와도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남고 오전 10시에 눌림에서도 저점을 지키면 일부는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은 높아지지 않고 내려갈 때 거래가 커진다면 수익의 일부라도 실제 내 돈으로 바꿔둬두는 게 맞아요. 이번에도 플러스가 찍힌 계절에 바라만 보다가 다시 본전을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수익을 만든 돈이 빠지는 순간부터 욕심을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은 반등이 나오면 본전 생각부터 들 겁니다. 내 매수가까지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내 매수가 부근에는 같은 마음으로 빠져나오려는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받아내고도 가격을 지켜야 다음 구간을 볼 수 있어요. 매수가 앞에서 계속 막히고 수급까지 빠진다면 본전이라는 숫자보다 계좌의 비중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금이 있는 분은 월요일 시초가가 높게 뜬다고 급하게 따라붙지 마세요. 9시에 사지 못한 주식이 10시에는 더 좋은 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 매물이 나온 뒤에도 시초가를 되찾는지, 외국인 현물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주변으로 돈이 퍼지는지 확인하고 나눠 접근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 강한 흐름은 한 번의 체결 기회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 기회를 놓친 것과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참은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분은 오전 10시의 흔들림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 초반 상승을 보고 비중을 키웠는데 방향이 꺾이면 작은 눌림에도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빠지고 장 초반 저점까지 무너진다면 물타기부터 멈추세요.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보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디에서 비중을 줄일지 먼저 정해두는 게 맞습니다. 다음 기회까지 움직일 현금을 남기는 것도 수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10시에 흔들림을 넘겼다면 오전 11시 무렵에는 주가보다 매수의 지속성을 보세요. 삼성전자가 다시 고점을 높이더라도 거래대금이 줄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약해지면 상승의 속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한편 주가는 잠시 옆으로 움직여도 프로그램 누적 매수가 줄지 않고 저점이 높아진다면 안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중일 수 있어요. 화려하게 치고 올라가는 장면보다 매물이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오후 흐름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아침에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오전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샀는데 오후부터 현물 매수가 빠지고 선물만 남는 날이 있어요. 이런 장은 지수는 버티는데 삼성전자는 고점을 낮추며 밀릴 수 있습니다. 점심 이후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늘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번진다면 오후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 오후에 다시 위쪽 힘이 붙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오전 매물을 받아냈다는 전제가 성립했을 때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종가를 만들려는 돈이 들어옵니다. 단기 자금은 하루 수익을 확정하려고 빠져나오고 물량을 다음 날까지 가져갈 자금은 종가 부근에서 다시 주식을 담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후 흔들림에도 오전 중심 가격을 지키고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늘어난다면 다음 거래일까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종가가 가까워질수록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빠지고 오전 저점까지 깨진다면 처음에 긍정적인 예상은 접어야 합니다.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틀린 예측을 끝까지 붙잡는 게 계좌에는 더 유용합니다. 마지막 답은 종가에서 나옵니다. 월요일 장중 고점이 아무리 높아도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높은 자리에서 산 사람들은 불안한 상태로 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다음 거래일 작은 반등에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크게 흔들렸어도 종가가 높은 구간에 남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된다면 큰 돈이 물량을 들고 하루를 넘긴 겁니다. 월요일에는 최고가보다 아침에 들어온 돈이 마지막까지 남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말은 알겠는데 이 많은 걸 장중에 언제 다 보고 있느냐는 거죠. 외국인 선물과 현물을 따로 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프로그램 수급이 찍혀도 잠깐 들어왔다 빠질 돈인지 종가까지 남을 돈인지 숫자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업이 있는 분은 10시에 나온 결정적인 변화도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팔아야 할 자리가 지나갔거나 버텨볼 자리를 놓친 뒤일 수 있어요.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다음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간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뉴스 하나를 더 읽는 일이 아니에요. 기다려도 되는 근거가 남아있는지, 욕심을 줄여야 할 변화가 나왔는지,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할 상황인지 그 판단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신청할지 말지 고민되신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중에 주식창을 계속 볼 수 없는
없는 분, 수익이 나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다시 반납했던 분, 삼성전자에 물려 있어서 반등이 나올 때 더 기다릴지 비중을 줄일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 현금은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눠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는 분,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조금 움직일 때마다 사고 팔라고 재촉하는 알림은 아니에요. 월요일 9시에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지금 따라갈 흐름인지, 10시에 밀릴 때는 겁먹고 던질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볼 자리인지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남아있다면 기다릴 근거를 보고요. 그 돈이 빠지면서 오전 저점까지 무너지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수익이나 비중을 지킬 준비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나온 돈이 SK하이닉스와 장비,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물려있다면 어느 변화까지 기다려볼지, 수익 중이라면 어떤 신호부터 욕심을 줄일지, 현금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한 다음 나눠 들어갈지 내 상태에 맞춰보시면 돼요. 특히 월요일처럼 장 초반 기대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날에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미 크게 오른 모습을 보고 뒤늦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온 돈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거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현재 대응표와 관련 자료,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확인되는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월요일 아침 빨간불 앞에서 또다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장이 열리기 전에 내 매수가와 비중에 맞는 대응 순서부터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묶어볼게요. 저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위쪽으로 힘을 먼저 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다만 오전 10시를 전후로 차익 매물과 본전 매물이 나오면서 한 차례 강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눌림에서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남고 앞선 저점을 지킨다면 오후에 다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수 주체가 빠지고 오전 저점까지 무너지면 아침의 상승보다 지금 바뀐 흐름을 믿어야 합니다. 수익 중인 분은 오전 10시에 흔들림에서 수익을 만든 돈이 남아있는지 보시고요. 물려 계신 분은 본전이라는 숫자보다 내 매수가의 물량을 시장이 받아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있는 분은 9시 시초가를 놓쳤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신용과 레버리지 비중이 크다면 장 초반 저점이 무너질 때 추가 매수부터 멈추셔야 하고요. 같은 월요일장을 보더라도 내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대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저도 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분들께 하루라도 빨간물이 들어오면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은 트일 테니까요. 그런데 계좌에 플러스가 한번 찍혔다고 그 돈이 바로 내 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9시의 기대가 10시의 흔들림을 버티고 그 힘이 오후와 종가까지 남아야 비로소 다음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오르는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수익을 다시 반납하지 마시고요. 잠깐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주식을 가장 아까운 자리에서 던지지도 마세요. 오르면 그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하면서 가져가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미련보다 계좌부터 지키는 겁니다. 월요일 하루만큼은 시장이 흔드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미리 정해둔 여러분의 기준으로 끝까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